추석 연휴 또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또 살펴봐야 될 지표들도 있고요. 좀 관망세가 짙을 수밖에 없는 화요일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IM유온스탁팀의 김권진 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장 이야기 먼저 화면으로 저희가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재용 시대가 개막했다라는 기사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면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엔진이 두산바켓 상장과 동시에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또 재무 구조까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지금 하락 반전에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지 이유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어제 많은 국민들의 좀 걱정을 낳았던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지진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좀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 관점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삼성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일단은 다음 달에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등기사에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위기에 갤럭시 노트 7으로 인해서 그런 좀 악재를 만난 상황인데 일단 전면에 나서서 정면 대응을 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이고요. 관련주들 움직임까지 해서 좀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이제는 전면에 나선 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는 어떤 무리가 없어 전혀 그냥 난 책임 없어라고 해버리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책임 경영이 시작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지금 3대에 걸쳐서 지금 삼성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3대가 세 번째 이재용 부회장님이 앞으로 나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은 어떻게 보면 큰 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IM 부분이 지금 현재 숫자가 제일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제 이렇게 망가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어찌됐든 시장은 좀 방긋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이틀에 걸쳐서 거의 35조가 날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선택과 집중이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많이 못 버는 부분이나 우리가 이건 시너지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것은 과감하게 지금 현재 그 계열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도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주주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우를 해주겠다. 그리고 계열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도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주 회사를 하나 두고 거기 밑에 중간 지주 회사나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아마도 경영권을 계속해서 높여가려는 이런 시너지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 이야기한 갤럭시 노트 7 악재가 완전히 지금 가시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이런 악재가 삼성전자 주가에 어제 그리고 오늘이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일단 크게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전망 같은 경우는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번씩 하나씩 꽂고 가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어찌됐든 위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위기를 기회로 해서 하는 이런 토요타의 사례로 아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님이 아마 전면에 나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아이폰이 새롭게 나오면서 생각보다 좋게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갤럭시 S 노트 7을 아마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국 산업에 대한 이런 보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 때문에 좀 타격을 어제까지는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작부터 외국인들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섰다는 것은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제가 드렸던 것처럼 황금 분할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삼성 같은 경우는 IM 쪽 분야 그리고 백색 가전 분야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 세 분야가 아주 골고루 돈을 잘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IM 부분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야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부분도 계속해서 꾸준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반도체와 OLED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지금 따라올 수 있는
있는 회사가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3D 낸드 쪽만 하더라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실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황금이 분할돼 있다. 황금 분할돼 있는 시장 어떻게 보면 한쪽이 좀 망가지더라도 다른 쪽 분야에서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많이 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1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할증이 아니라 오히려 할인을 받고 있는 이런 회사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겠고요. 이번에 IM 부분에 이런 좀 노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분기에 거의 9조 원 가까이 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8조 9천 가까이가 뭐 컨센 가까이 잡히고 있었었는데 이번 이런 사태를 해서 1조 정도가 빠진다 해도 거의 8조 가까이 되는 뭐 7조 후반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보면 지금 현재 가격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향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는 두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산마켓 상장을 앞두고 두산그룹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도 돌아서는 것 외에 재무 구조도 개선될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는데 여타 다른 두산그룹주에 비해서 오늘만큼은 상승폭을 두산엔진으로 반납하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일단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군요. 자,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작은 아주 좋았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마켓 지분 자체가 상당히 얘들한테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게 현금으로만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 시총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메꿔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재무구손이 좋아진다라는 거. 단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산엔진 같은 경우가 결국은 조선 해양 쪽에 이런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직은 물동량이나 이런 게 좀 세계 경기가 좀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움츠림이 좀 풀리기 해야지만 경기 물동량이 좋아져야지만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기업 본질 자체로는 지금 현재 라인들이 조금 이 정도면 다 내려온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주들은 다른 주식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 지주회사 역할을 거의 하고 있고 밑에 있는 이제 자회사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회사들 좋아지고 있고 또 뭐 대표적인 뭐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굴삭기에 대한 지금 판매량이 아주 조금 G2 바로 중국과 미국에서의 지금 뭐 판매량이 좀 급증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에 실제로 미국에서 누구와 되든 힐러리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런 경제 사업들을 많이 벌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뭐 굴삭기 쪽은 아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조금 해양 조선 이쪽이 조금 좋아질 때를 아마 기다리시는 것도 아마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중장기적으로 아마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두산마켓이라는 이슈가 좀 두산 엔진을 더 긍정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보는 거는 좀 바람직하겠습니까? 예,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주가 라인 네.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뭐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진 이야기를 나눠보죠. 밤새 뭐 전국을 불안에 떨게 했죠.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도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 증시에서는 이 이슈가 즉각 반영이 되면서 지진 테마주가 좀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입니다. 자, 이 부분 얼마나 좀 지속이 될까? 자, 우선은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좀 많이 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사실은 예. 테마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예.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거의 지진이 우리나라 이제 아니야 절대 아닐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실제로 사람들이 다들 저 서울에서도 많이 느꼈다고 깜짝 합니다라는 놀랐습니다. 얘기를 예.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많이 정말 다들 공포에 다들 휩싸였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가장 강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도 가장 큰 이런 모습이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우선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단발성 이슈 또 한 번 나오면
또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서겠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발성 이슈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주가에서도 나옵니다. 실제로 시가가 거의 고가 형태고 대부분 다 음봉이 다 달아지는 모습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아침에 그냥 한번 위로 올렸다가 결국은 이제 단타 세력들이 다 치고 나가버리는 거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내진 설계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지진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건물이 들어갈 때 다 내진 설계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숫자로도 아직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실적으로도 이게 바로 같이 턴이 된다면 그래 향후에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진 팀장과는 잠시 후 오후장 공략주에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